아무래도 그 훈련 도중에 낙차를 해서 부상을 당했던 임채빈 선수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임채빈 선수는 어느 정도였냐면 정동진 선수의 대항마를 일컫고, 자, 국가대표를 평정하고 처음으로 괴물 아닌 괴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 경륜 팬들 뿐만 아니라 경륜 예상 분석가, 자, 상당히 이 경륜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비인기 스포츠를 인기 스포츠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선수였죠. 자, 그런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낙차 소식을 접하면서 정종진 선수와 1대1 대결을 기대했던 경륜 팬들, 그리고 경륜 예상 분석가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낙차 이후의 사고라면 다소 침체기 속에 상당히 힘들게 경주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낳았던 상황이었죠. 물론 시범 경주를 통해서 건재함을 가시했던 임채빈 선수였는데, 자,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상당히 놀라웠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뭐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영업 비밀이거든요. 근데 그 영업 비밀 중에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물론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륜은, 야구는 투수 노름이듯 경륜은 선행형 노름이거든요. 그래서 선행형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데, 경주 중에는 선행형이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명이 있을 수 있고, 세 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선행 빈도수가 많은 선수 중에 200m, 그 다음에 333m 기록을 살펴보는데 최근 기록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최근 3회차의 평균 기록을 살펴서 가장 기록이 좋았던 선수들을 그 경륜의 중심으로 선행형을 꼽고요. 그 선행형과 연대가 되는 마크 추입형을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저치기형이 강이냐 약이냐를 평가를 해서 그 선수가 넘어갈 수 있느냐 못 넘어가느냐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행형을 찾아야 됩니다. 선행형을.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이것이 이 배팅 포인트에서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행형 선수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 마크 추입형도 상당히 기술을 요구하는 선수들이고요. 저치경은 힘을 가장 많이 쓰면서 순발적으로 일발을 장착하면서 멋진 승부수를 펼쳐야 되는 선수인데, 이 선행형은 희생이 따르거든요. 모든 사회가 희생과 봉사가 따른 선수나 사람들을 존경하듯이 이 선행형은 초반부터 힘을 몰아쓰면서 뒷심을 유지하면서 적어도 2차권 내지 3차권에 진입하는 선수들인데, 자, 오죽하면은 그 매년마다 선행상이라는 또 선수들한테 부여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선행형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예측은 하시겠지만 욕먹죠. 항상 그 예측이, 경륜은 예상은 예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과정이 필요 없는 결과가 중요시 되는 게 경륜인데, 그 과정은 맞았다 하더라도 결과가 틀리면 거의 인정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경륜 팬들도 저희 예상지나 그 다음에 음성 문자를 통해서 정보를 하긴 하실 텐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욕을 합니다. 근데 그 욕을 빨리 받고 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그걸 계속 마음속에 가져간다면 다음 경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것이 상당히 고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광명뿐만 아니라 부산, 창원에 활동하는 그 기자들을 살펴보면 50에서 40명 정도인데요. 제야 기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받고, 자, 출입 기자가 한 40명 내에서 30명 정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채를 통해서 입사를 했지만, 그 경륜 카페가 있어요. 그 경륜 카페를 통해서 동호인 중에, 자, 지인들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오히려 저희 같은 예상자 업체로부터, 자, 같이 함께 일해보지 않으려면 하면서 구인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또 은퇴한 선수 출신 중에서도 경륜 기자가 된 분도 계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선수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추리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 점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점은 아무래도 숭배 불확실성에 대한 매력과 고통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 마침 상당히 희열을 느끼죠. 근데 이제 나쁜 점은 저희는 이제 주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취재 기간이 또 일정이 잡히게 되면 월요일, 화요일을 쉬게 되는데 보통 월요일 내지 화요일 날 또 취재를 갔다 오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을 그냥 금방 7일을 모두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과 좀 소홀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틈틈이 쉴 때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무래도 사생활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가 없다. 이거는 진짜 경륜은 좋아야지만 하는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서브 기자라든지 처음에 채용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제 구력이 쌓이고 뭐 10년 차 되는 뭐 5년 차 이상의 팀장 아니면 부장 이렇게 되면 역시 뭐 중소기업의 팀장, 부장급 연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음성, 문자, 정보를 통해서 뭐 한때는 그 1억까지 연봉을 올렸던 분들도 계십니다. 본인은 아니세요? 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없잖아. 클 수도 있는데 경기 북부권 그리고 동부권 수도권 그 지역을 제외하면 자, 아무래도 이 외 수도권과 그리고 충청권은 맑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 특히 그 수도권은 매우 맑음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타급 선수가 있고 그 밑에 중간에 허리층 선수들도 잘 받쳐주고 있는 싱싱한 젊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경상권으로 내려가게 되면 예전에 1999년부터 시작한 2000년대 중반까지는 상당히 강세였고 매우 맑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충청권이 등장하면서 날씨가 흐려졌죠. 그러다가 인체비진이라는 신예가 나타나면서 응징력이 생기면서 다시 맑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가장 아쉬운 점은 이 호남권입니다. 이 호남권은 흐리다 못해 폭우가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왜냐하면 이 세대 교체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그전 은퇴한 경륜 선수들이 코치로 활동하면서 아주 싱싱한 그리고 국가대표급 앞으로 경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젊은 유망주들을 기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거든요. 뭐 아마추어 소식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한 10년 뒤면은 다시 호남권이 일어서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경륜 예상 분석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계자들도 상당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자, 선수들도 그렇고요. 자, 내년에는 빨리 코로나19 종식이 되면서 재개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스피드한 경륜, 그 다음에 저희들도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방역 속에 함께 경륜을 다시 한번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원해 주신 경륜 팬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